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최영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심기를 더 굳게 네, 맞습니다. 다지고 합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남다른 각오다,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이 심기일전을 다들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MBC부터 각자 큼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예, KBS 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강성원입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시작부터 213분. 오, 처음이에요. 광고 세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심은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뉴스하이킥 할 때도 댓글에 네. 윤혜 씨 오늘 수요일인가 하시죠? 8시 이렇게 또 체크해 주시는 심은정님. 언론아싸의 찐팬분들 덕분에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즌 3죠. 지난 8월에 시작했어요. 저희 언론아싸가. 나름대로 굉장히 롱런하고 있고 아, 네. 그러게요. 다들 특히 MBC님, M님께서는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 회의 때 불만을 좀 토로하시긴 하셨는데 언제 제가 불만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할 줄 아무도 몰랐었죠. 그러게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도 네, 뭘 해야 사고가 나죠. 뭘 안 하잖아. 네. 네, 좀 저는 사고 원하거든요. 네, 좀 네. 강력하게 해주시고. 자, 언론에서 시즌 3 10만 뷰 찍었으니까 20만 뷰까지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는 총선일인 4월 10일까지 계속 네, 네. 할 거죠. 총선 전날까지 저희가 맞습니다. 방송을 하는 걸로. 4월 10일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날 4월 9일에 저희가 심기일전을 다져서 할 예정이고, 우리 M님께서는 굉장히 4월 9일에 하는 거를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 쉬면 안 되냐 이런 말씀 아니 하셨는데 투표해야 되니까요. 아, 투표의 마음의 투표는 4월 준비. 10일에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어쨌든 우리는 4월 9일에 한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큼티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정말 방심위가 진짜 네. 해도 너무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MBC 관계자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불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방송 소위, 그 다음에 선거방송심의, 거의 매주 한 2번 정도씩 불려가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제재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2달 동안만 봐도 아마 3월에 아직 집계가 덜 됐는데 3월에 냈으면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만, 그러니까 2024년에 1, 2월만 주의 1건, 경고 6건, 관계자 징계 5건, 과징금 1건, 법정 제재만 13건. 우와, 이게 벌점으로 치면 마이너스 43점. 큰 이게 거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어. 이 방송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행정지도 2020 권고 6건, 행정지도는 이제 벌점에는 안 들어가는데 네. 거의 다 MBC가 불려가면 다 법정 제재. 이게 예전의 통계들을 보면 법정 제재가 이제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네. 관계자 징계가 있고 과징금이 있어요. 주의가 제일 약한 거예요. 주의는 뭐 매년 한 뭐 4-5건씩 쭉 받아요. 매년? 근데 네. 경고 이상의 징계는 2016년에 2개, 17년에는 없고 18년에는 2개, 1개 쭉 없어요.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하나도 없다가 23년에 2개.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2달 동안 경고 6건, 관계자 징계 5건, 과징금 1건. 그 과정이 그렇구나. 지금 주로 여권 측 위원들에 여권 의해서 추천 방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일방적으로 네. 진행된 부분이라 네. 이 부분이 쌓일수록 제 생각에는 스스로 나중에 굉장히 자기 무덤을 팔 수도 있다. 아, 생각도 그렇죠. 들고. 이렇게 부당한 심의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들 다 물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중한 사안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사안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가장 어이없는 시민은 뭐였습니까? 그제 심의에서는 보니까 일도 포함된 거예요? 일. 일은 이따가 제 또 한다고 이제 추가될 거고. 네. 계속 추가돼요. 계속. 23년 3월에 네. 결혼, 그 저출산 관련 아이템을 하면서 네. 결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넣거든요. 네. 이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근데 결혼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올리지 않았다. 그런 걸로 민원을 넣어요. 그럼 민원을 넣으면 보통 그런 건 다 그냥 드랍 올라가지도 하죠. 않아야 네. 되고 올라가도 그냥 얘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게
왜 안 올라갔지 따지고 그럼 다음에 뭐 불러서 물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황당 하나 더 혹시 자료화면 이미지. 준비된 거 네, 보시면 준비된 이미지 보실게요. 이게 2월 15일 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내용 중 하나예요. 뭐죠, 이게 좀 이게?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요는 뭐냐면 신당에 투표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가 38% 없다가 57%예요. 그럼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28이 있잖아요. 저게 표시가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네. 38% 있다 중에 투표할 신당을 저렇게 쭉 표시한 네. 거잖아요. 네. 28, 22, 12, 14, 15. 네. 이걸 갖고 이준석 신당은 전체 38에 28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은 28%로 표기했다고. 아, 저거는 아니 그걸 본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 그래프를 보면 신당 합의 투표 100인데. 의향이 있는 38% 중에 28%. 왜냐면 저 합이 28, 22, 12, 14, 15 더하면 38 넘잖아요.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할 신당을 모은 건데 네. 저걸 저렇게 왜 28로 이준석 신당 띄우려고 했냐? 원래 전체 띄우려고? 비율로 하면 뭐 10.6인데 10.6을 왜 표시 안 하고 28로 했냐? 이런 거를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그게 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한 게? 의도가 있다는 거 이준석 신당을 띄우기 위해서. 띄워주려고. 여론조사에서 왜 이낙연 신당은 안 묻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만 물었냐? 전날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했어요. 창당을 하니까 여론조사할 때 그때 당시에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모든 사안을 여론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다 불공정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 하다가 안 내려가고 한참 있다가 권익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네. 그때 이임식을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래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 뭐라고 해야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숨어서 뭐라고 해야 아니면은- 되냐고 우리 권재웅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네. 얘기하셨냐면 이례적인 비공식 이임식을 했다. 어머나.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그냥 비공개 이임식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 꼭 몰래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이거 자기들이 기사를 쓰겠다는 거. 초등학교에서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대화들을 장난치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실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날도 거의 뭐 법정지제 4명 그다음에 행정지도 넷 거의 빡빡하게 돼서 그냥 행정지도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심의들이 매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차원에서 이걸 상대로 법정 소송 뭐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법정 심의? 제재를 받으면 이제 방통위 처분까지 끝나면 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근데 MBC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소모적이죠. 소모적인 낭비예요. 시간을 그리고 이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진 그 담당 간부들이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CG를 어떻게 그렸는지 저 CG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니 그런 거를 찾아내는 팀이 있지 있는 않을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23년 3월 1년 전에 결혼 여론조사를 갖고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대하게 이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극우 노조 단체들 뭐 이런 게 뭔가 다 묶여갖고 하나하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MBC 어쨌든 이런 심의 테러에 가깝다 말씀해 주셨고, 네. 자 YTN 폭풍 전야입니까? YTN 같은 경우는 유진그룹이 인수하겠다고 했고 방통위 승인까지 현재 받은 상태인데 YTN 노동조합이랑 우리사주조합이 그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내놨고 네. 이게 내일이나 금요일 모레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 전야인 거고 네. 그래서 아마도 그 MBC의 그 잘못된 게 아니죠. MBC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심의에 넣는 그분들이 아마도 제가 준비한 사진에 나온 그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사진이죠?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분들이 사진에 얼굴이 안 보이는데. 예, 다행입니다. 네. 저분들이 그 오늘 YTN 앞에서도 저렇게 빨리 민영화해라. 저 그리고 단체 현재 이름 사장 좀 확대가 되나요? 조촐해 네. 보이는데요. 단체라고 하기에는. 공원연이죠. 네, 단체. 공원연 공정언론 언론국민연대 아. 그 공원연 이사장이었던 김백 씨가 지금 YTN 사장으로 온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사장은 권재용 선방심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사장 있는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자기가 다 셀프. 선거방송 심의위에 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 꼴이죠. 어머나.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보면 웃긴 게 이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데 네. 잘 보시면 편파 왜곡 보도 YTN 민영화로 환골 탈퇴하라. 어디 골에서 탈퇴하는 탈퇴예요, 탈퇴. 아, 네.
탈퇴인데 광고를 탈퇴하라. 아, 지금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저분들은 아마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것도 이렇게 의도가 얘기했을 있다. 때 사회자가 정정 안 하면 바로 또 또 방심해서 잡혀가는 제재받는 겁니까? 거예요. 아, 저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공정 언론 아니 그거 묻지 말고 제재. 인정해달라고요. 한골 탈퇴. 공원년. 네. 네, 공원년. 그런데 류일임 씨랑 똑같네요. 그 민원 왜 사주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왜? 아니요. 그냥 방송 중에 음악을 주시고 광고를 탈퇴하십시오. 아니 사고를 치라고 했더니 진짜 사고를 아니 치면 제가 한 게 어떡해요? 아니고요. 여기 TBS 지부장이 지금 있어요. 오늘 거의 300분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네. 남의 핸드폰 가지고 가서 네. 죄송합니다. 자, YTN 폭풍전야.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가처분 네.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는 이번 주에 말씀이시죠? 결론이 나는데 네.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본안 소송은 아. 진행을 계속하는 거고요. 3월 29일 날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때 그 김백씨 공원연 전 이사장 아마 사장으로 임명이 되겠죠. 네. 그러면 또 YTN 보도를 어떻게 총선 앞두고 어떻게 하려고 네. 노력 많이 하겠죠.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아시기 위해서는 이제 총선 전에 YTN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신사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백 네. 사장이 바로 옵니까? 지금 사장이 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네. 이게 꼼수를 썼어요. 사장하고 상무는 사내이사잖아요. 현재 네. YTN은 사내이사가 2명이에요. 근데 그냥 해임시키거나 하면 좀 무리하고 파회름이 나고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사내이사를 2명 더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이사를 4명으로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들린 2명 중에 1명이 김백 씨인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김백 씨를 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남은 그러면은 사장하던 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책상 빼는 거죠. 그냥 해임을 안 시키고 어. 그러니까 나쁜 회사에서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왜 말 안 듣는 벽보고 있고 뭐 그 사원들 책상 빼서 복도에다 내놓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사장을 교체하려고 이사회를 할것 늘리는 같습니다. 거는 그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진을 늘리는 거? 그걸 예, 대주주의 권한이니까요. 아,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YTN 다음 주에는 소식을 갖고 오겠군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공장 제작진의 피해 TBS 오늘 가장 좀 안 네. 좋거든요. 지금 모자 쓰시고 모자 결기를 다시. 가진. 아, 네. 예전에 제가 모자 쓰는 이유가 모자 쓸 때 말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오늘 한번 네. 말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네. 네. 지금 사실 뉴스공장 제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1년 2개월 전에 폐지된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뉴스공장 제작진이 최고 징계 수위인 제작진 징계를 관계자 받았어요. 징계. 아니, 관계자 징계를 받았어요. 네, 관계자 징계를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사회를 열어서 네.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견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또 이제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이 제작진을 징계할 것인가. 사실 법정 제재라는 걸 받는다는 게 되게 뭐라고 하지? 대체적으로 제작진이라면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혹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아닐까가 거죠.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네. 많을 네. 수 있으니. 근데 저는 적어도 제작 자율성을 위해서는 법정 제재를 이유로 만약에 징계를 하고 그거가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 그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울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상황이면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할 수 있는 상황. 그걸 안 하는 안 할 걸 것 같은 넘어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작진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제작진을 상대로 해서도 징계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솔직히 뉴스 공장을 제작했던 그 당시 제작진들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었어요. 데일리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맡으려고 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솔직히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네.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기피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워낙 진짜 고강도의 힘드니까.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계속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희는 회사는 당연히 안 지켜줄 것이고 네. 그렇다면 내부 같은 동료 직원들, 그럼요. 노조원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특별한 결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내부 대책이- 분위기는 어떤가요? 내부 분위기는 제작진들은 내가 겪을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싸울 각오가 돼 있죠. 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건 네. TBS 내부에서 역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연대나 시민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자를 쓰시니까 말씀 잘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TBS 네, 알겠습니다. KB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KBS 어떤 네. 일들이 있었죠? 한숨부터 나오네 참. 네. 김신영 왜? 김신영 저기 MC 하차건이 뭐 거의 많이 뉴스를 대변을 많이 맞아요. 했죠. 네. 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무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석연치 않은 것들, 기사에 이미 난 것처럼 그런 것들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김신영 MC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이제 그 앞전 MC의 그 네. 무게감, 상징성이라는 것들이 좀 컸던 것도 네. 사실이고 그 프로그램이 가지는 뭐 장수하면서 했던 그런 무게감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약간 2030이라는 그 세대들까지의 확장성 그리고 여성 MC라는 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에서의 실험들이라는 것들이 굳이 꼭 이렇게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로 평가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경영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이제 획이라는 거죠. 그 시청률을 그냥 뭐 핑계 삼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남희석 씨 뭐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논란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뭐 여성 남성의 막 자꾸 이제 구도, 네. 성 구도, 뭐 이게 세대적인 막 구도.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좀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 1년 5개월 만에 공영방송에서의 그런 시도들이 이런 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 과정도 역시나 또 매우 좀 폭력적이죠. 되게 급하게 되게 통과했다는 급하게.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뭐 백반장부에서 MC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똑같죠. 이것도 앞전에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우리가 막 그렇게 무도하게 폐지되고 MC 하차되는 네. 것과 크게 뭐 다르지 않은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번 주 사실 그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KBS 사업장에서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단체 협약은 잘 아시다시피 방송사에서의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동자의 노동 조건만을 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방송이라는 네. 그 큰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MBC 싸움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이제 대법원에서도 방송 종사자들의 그 공정방송이라는 가치는 노동 조건이라는 판결도 있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초안을 가져갔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공정방송 조건 공정방송이라는 기존에 이 쌓아왔던 챕터부터, 것들 네. 전문부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임명동의제, 뭐 중간평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것들,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것들, 기록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빼버린 이제 초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맨날 공정성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공정방송 정작 좋아하고.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화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단체 협약이라는 것들은 이게 없어지면 뭐 MBC는 지난 또 과거에 7년 동안 무단협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아예 이런 기록을 할 사람 이걸 따져 물을 사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네. 자칫하면 완전히 형해화돼 버리고 공영방송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약간 그 싸움이 또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른 방송사 그 YTN 같은 경우도 사장 임명 동의 과정에 단체 협약에 그런 뭐 사추위 같은 구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사장 들어와 추천. 있고. 이런 것들 막 네. 그 지금 형해화되고 무시되는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 함께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이게 제도적인 싸움들 또 이게 또 큰 판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KBS, MBC, YTN, TBS 지금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총선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지. 네. KBS 문제 뭐 따로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총선은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두 정말 투표장에 다 나가시는 것부터 하는 게 네. 중요하다 생각이 또 이게 드는 거예요. 공정방송의 근로조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이라고 하면서 그 근로조건을 해하는 행위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방송 관련 이슈들이 있으면 회사랑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고 뭐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의무가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뭐 세월호 다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방시키고 뭐 이래도 항의할 수 있는 공간 제도 자체를 이때까지 만들어 왔던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박명희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아니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정방송 제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손에 얻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이명박 예. 박근혜 정권 때 정말 피눈물 나게 싸워서 얻어낸 열매들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 역시도 싸워서 얻어낸 거고요. 이게 공정방송의 근로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를 단협에서 빼겠다는 거는 그러면 근로조건 핵심인 임금이나 뭐 휴가 뭐 이런 것도 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구성원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싸워야겠네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우선 네. 입에 잘 안 붙거든요. 아, 이름이 네. 뭐죠 이거?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출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언론 장악을 저지하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명칭이긴 합니다. 네. 언론 장악 저지가 지금 KBS, MBC, YTN, TBS 다 언론 장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것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총선 국면에서 이 중단시키는 작업들을 언론사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민단체 혼자만 하는 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90여 개 단체 이거는 네. 사실은 현 정권 출범에 와서 최대 규모의 언론 시민 연대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언론 장악의 저지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 민원연을 그리고 언론노조 그리고 이제 환경 또 노동 그리고 뭐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적인 단체가 출범을 했다. 네. 물론 언론 보도에 나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개의 시민단체가 모였고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행동을 할 텐데 뭐 구체적인 활동은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목표가 한 연대단체가 모여서 결정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모여 있듯이 이제 공영방송 장악 저지가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YTN 위법적 매각 승인 취소까지 이제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희림이나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뭐 방송 심의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도한 어떠한 제도 운영을 네. 중단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스타파나 MBC, KBS 등 이제 비판 언론 압수수색, 고소 고발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공정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도 이렇게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어떠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민들을 위한 방송 제도를 만들자. 이걸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인혜님이 맨날 왜 모아서 같이 안 싸우냐 맨날 맞아. 방송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다 같이 뭔가 모아서 시민사회다. 싸우실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90개 전국에 90개 단체면은 이거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규모는 대단해 보이는데 네.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앞으로 출범했으니까 이제 잘 해야 네. 네. 아까 2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 진짜요? 무엇을 할 것인가 각오를 좀 다지고 네. 네, 앞으로 그럼 언론 장악 저지 공동 행동에
관련된 이슈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네네. 활약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 연대 조직의 활동들 많이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디어 하나 드리자면은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네. 재밌는 피켓 메시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YTN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좀 젊은이들에게 짧고 재밌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좀 많이 돌려주시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함께 만들어 보아요. 기자회견 보이는 성명서 내봤자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밖에 모르시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많은 대중들이 알려면은 SNS를 활용한 이미지도 유명인을 필요하고요. 이용한 그런 것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보이네님과 함께. 김신영님께 연락하면 바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300분 넘게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토크는 총선 올인한 이틀막 방심, 방송 계엄 선포 모두 엎드려입니다. 자, 이틀막 방심이 정말 미쳤다. 방심인지 검찰인지 헷갈린다. 해외 토픽감이다. 요즘 방심의 행태를 지켜보는 언론인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방심이가 가진 법정 제재라는 무기로 방송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모든 언론인의 입을 그냥 틀어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심이가 어떤 기괴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란색 1, 선 넘었다입니다. MBC 관련된 일이죠. 네네네. MBC 뉴스데스크에서 날씨 예보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방심이, 정확히는 선거방송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워서야 친구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아까 언론 장악 저지 공동 행동보다 훨씬 어렵죠. 네, 선거방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옛날에 선거방송심의까지 다 했었는데 네. 이게 약간 편파성의 문제 논란이 있고 나서 네. 공직선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선거방송심의를 따로 이렇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방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심의해 왔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될까봐 약간 좀 이것을 제도를 악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첫 번째 사례가 1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진짜 하다하다 일기예보를 갖고 선거방송 심의에서 논의가 될 줄은 정말 네. 영상을 한번 보고 네, 한번 보시죠. 함께 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국내에서 제일 1이 유명한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시는 건 경복궁과 북악산입니다.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닿을 정도로 정말 선명한데요. 이번엔 잠실 되게 대구와 이렇게 강남에서 정보가 강북을 많아요. 바라본 저 모습인데 기상캐스터분도 되게 오늘 서울은 난감하시네요. 정말 가시거리가 황당했죠. 50km 가까이 튀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의 미세먼지 근데 농도를 저는 방금 왜 보시면요. 편향적인지 설 연휴가 알았어요. 끝난 왜요? 뒤부터 저 기상캐스터분이 2주째 일적으로 몸이 나쁨인 좀 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눈비가 자주 아, 내리는 편하게 분위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일을 안 보시고 내일도 공기질이 캐스터 몸을 보셨다는. 네, 아, 서울의 솔직한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 여기까지만 지방은 봐도 구름이 될것 같아요. 많겠습니다. 네. 아니 파란색 지금 뭔지 사실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저희 그냥 날씨 일기예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앞에 전날이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이 되게 좋아갖고 2월 중에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몇 군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씨 일기예보를 하면서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최저값이 1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MBC가 일기예보에 저런 그래픽을 네. 뭐 최근에 뭔가 도입을 해갖고 잘 이렇게 띄우거든요. 네. 어떤 날 뭐가 날아다니고 어떤 날 뭐 숫자 1 띄우고 그래서 1을 띄운 그렇죠. 거예요. 1이 파란색인 이유도 우리가 미세먼지 맑은 날은 파란색이고 환경부에서 그 미세먼지 네, 나쁜 날은 날 빨간색이고 좋은 날 파란색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색깔을 입힌 거고 저 파란색은 민주당 파란색이랑도 또 좀 달라요. 민주당 파란색 저보다 훨씬 더 진해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약간 너무 자세가 부질부질한데. 느껴지네요. 네. 아니, 그럼- 저렇게 네. 보면은 아무렇게 이상 없이 1이 나왔네 미세먼지 오늘 서울은 1입니다. 네. 근데 저걸 캡처해 갖고 마치 민주당 저희 한 6, 7초 선거 나가고 넘어가고 뒤에 일기예보거든요. 네. 그래 갖고 딱 캡처해서 이게 민주당 선거운동을 MBC가 일기예보 통해서 했다.
이러고 있는 이건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 심의에 고발이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이거를 선거방송심의에 제소를 했고 국민의힘이 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은 선을 넘었다 이런 선을 표현을 넘었다. 했죠. 무슨 선을 넘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MBC 아니 그 빨간색 이 한번 해줘요. 미세먼지가 이 또 되면 하셨잖아요. 또 그 아 했어요? 뉴스웨이저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 야.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앵커가 얘기했어요. 저 이건 심의 혹시 그러니까 이건 왜 심의 안 해요 지금? 저- 뉴스 외전이라고 저희가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방송 내내 이자가 저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었어요. 지금 보라색이라서 저거 빨간색으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요거 고백 하나 할게요. 네. 요거 잡히나요? 요거? KBS 아 KBS 큰일 파란색? 났어요 지금. 네. 박민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저거 뭐예요? 1. KBS KBS 1위네요. 우리가 2021년부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네요. TBS도 민트라고 네. 처음에 네. 대표가 와가지고 바뀌어서 민트 색깔보다 그냥 흰색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색깔에 굉장히 예민한 아, 분이에요. 예민하군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국민들을 진짜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MBC가 코미디도 일기에 아니고. 뭐해서 네. 일을 세워서 민주당 저걸 갖고 사람들이 그럼 MBC가 1번을 띄웠으니까 이건 민주당을 찍으라는 얘기야. 난 민주당을 찍어야지.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MBC가 일기예보를 갖고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4월 18일 방영인데 총선이 4월 10일인데 네. 총선 전후 한 달에 영향권이 나잖아요. 앞으로 숫자 1만 보면 우리가 네, 떠오를 괜히 수밖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없는데 선거운동 해준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마이너스 2도인데 영하 최저 온도가 네. 그거 마이너스 2자 쓰시면 이자에 절대 안 돼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또 예, 최저 온도 표기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 언론사가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네. 컬러가 지금 다 네. 붉은 왜요? 계통이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하나도 없네요. 네, 파란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대신 이런 옷을 입고 언론사가 지금 여기는 네. 파란색이 나타나는 또. 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빨간색 옷을 그러니까요, 입고 빨간색. 지금 6개월째 우리가 지금 MBC가 빨간색 옷을 네.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슨 더군다나 어울리세요. 아 예. 네, 빨간색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언론에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겨레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조선일보도 일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제재 문정권처럼 할 건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담으로 끝나고 이렇게 웃고 뭐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국민의힘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네. 심의위원이 네. 이걸 긴급 심의하자고 또 선거방송위원회 안건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여당의 대표가 이걸 가지고 공론화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 네, 말하는 선 넘었다고 하면서 이게 정치 편향적이라는 거를 아예 공론화해 버렸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당 들어요. 대표가 선 넘었다고 얘기하고 여당 추천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이걸 심의위에서 하겠다고 그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속 안건으로 원래 그런 전례도 없거든요. 선거방송 심의위에 신속 안건으로 이거를 갖고 와서 심의를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전체 회의인데 네. 내일 이게 다뤄질지도 한번 봐야 돼요.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몇 명이서 심의하는 건데요? 7분이 아홉 명, 아홉 명인가요? 명, 네. 그 여당 야당의 추천도 있고 대통령 추천이 있고 그리고 지금 비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추천이 있고 비율은 여당이 그것도 아마 6대3 정도의 구도일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정확한 비율을 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딱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시민단체 추천 또 뭐 학계 추천 막 이런데 네. 예를 들어 뭐 방송 언론사 추천 이러면 언론사 추천을 TV조선이 추천을 했고 시민단체 추천이면 그걸 아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했고 네. 이런 식의 추천이에요. 그래서 코미디 같은 게 TV조선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9명 중에 3명이 자기는 TV조선 관련이라고 회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 자체가 얼마나 편향적으로 돼 있는지 9명 중에 3명이 TV조선 심의를 못할 정도로 TV조선 관련자들이 있군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위원 선정하는 회의를 할 때 방심위에서 아마 그때 야권 추천위원들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들 선정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감히 여사를 뺀?
자, 선거방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선방심의위 이건 뭡니까 대본에 이거 왜 이렇게 써놓는 겁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며 여사를 빠뜨렸다고 SBS의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의 풀 네임이 뭐죠? 우리 뭐예요? 고지부장님 아까 김건희- 찾아왔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래요? 그럼 여사라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C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배우자 이게 김건희의 원래 법적인 들어갔던 적이 용- 없어요. 소장이나 예. 판결문이나 법률 용어에서 존칭은 잘 안 붙여요. 그냥 다 사람 이름 쓰지.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그럼 SBS 행정지도가 나갔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 이거 우프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를 보면요, 김준일 평론가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자 김현정 앵커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네.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박재용의 한판 승부 CBS 라디오에서도 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바로 또 바꾸고. 네. 아이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네. 이게 맞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그 방심이 제재가 무서운 거예요.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승인 제어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오는 거죠. 제재의 근거가 안 되잖아요. 풀네임에도 여사가 안 들어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게 맞아요. 제재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행정지도로 행정지도는 아까 MBC가 맞은 법정 제재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런 게 쌓이면 내가 권고했는데 말 안 들어? 계속 김건희 특검이라고 해? 그럼 이제 법정 제재할 거예요. 아마 MBC가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으면 네. SBS니까 행정지도 같이 바로 법정 제재했을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네. MBC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아마 네. 방심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MBC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때 아니 권고를- 극존칭을 해버려. 김건희 여사님 특검. 전 라디오에서 그렇게도 들었어요. 하이킥에서 누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성으로 일부러 그렇게 더 존칭 써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방송에 실제 반영이 돼서 네. 호칭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법안명에 존칭은 생략하는 게 이제까지 계속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무례하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국민들이 여사로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저는 국어학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자들.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작된 게 이제 단순히 그 SBS 행정 지도라고는 하지만 네. 그 행정 지도에 이르는 과정들을 조금 더 보면 뭐 기사화된 것들도 좀 참조해서 보면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아 이게 여사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줘서 이게 무슨 국어 운운하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식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파에서는 이런 것들 제대로 써야 되고 존칭 같은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게 그냥 그대로 행정 지도로 되고 이게 제도화돼 버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거죠. 이게 그냥 제허가 문제 이런 것들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자료 준비 대응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또 이 에너지가 또 소비가 돼야 근데 되는 어차피 겁니까? 싸우면 이길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거니까 SBS 측에서도 정확한 이 법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딱 알리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위축효과죠. 행정지도 권고 내린 거에 대해서 항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뭐 동아일보나 이런 데들도 약간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보수지들도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CBS 라디오에서는 알아서 앵커가 정정을 해주고 네. 저희는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방심위를 겨냥해서 네. 뭐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렇게 불러줄게. 불러줄게 이렇게, 뭐 그래 너희들 네. 원하는 약간 이런 류의 느낌인지 아니면 정색하고 정정한 건지는 봐야 네. 되는데 정색하고 정정하진 않았을 것 아, 같아요. 위원들이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위원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예, 생각이죠. 지극히 네. 주관적인 생각. 이렇게 쓰는 게 국민들한테 더 좋다, 순화된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생리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윤리적인 잣대나 도덕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을 앉힌 게 아닌가. 이 뭐 보도의 위축 효과를 낳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여사 김건희 씨는 건재하다. 그리고 여사 김건희 씨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죠. 그 메시지를 좀 전달을 네. 할 마이님도 한마디 필요한데. 예. 갑자기? 기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한참 얘기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죠. 아니 옛날에 보면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서요. 전두환 욕하면 잡아가고 박정희 욕하면 잡아가고 지금 이게 그 시대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 방식만 달라진 거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존칭 붙여 김건희 여사라고 붙일 수 있죠. 그거를 왜 김건희 여사를 안 붙인다고 해서 방심이가 뭐 지도를 해요 국민들. 아니 근데 이게 이거는 말이 안 우리가 되는 그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지금 존칭이 아니라 법안.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안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여사를 붙이면 죄가 없어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자, 키워드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면 봐줄게. 요건 뭡니까? 요거 와인님? 예전에 아니 바로 저번 방송이죠. KBS 저번 네. 방송 때 그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그 방심이가 방송사들을 다 불러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네. 그때 MBC는 가서 가장 세게 속된 말로 개겼다, 대들었다. 네.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YTN이 대들었다. 네. 그 다음에 뭐 JTBC가 그거보다 좀 YTN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단계가 있군요. 살짝 좀 반감을 표했다. 네. 그다음에 KBS는 사과했다. 그래서 징계 수위가 다 달라집니다. 이제 역순으로. 아, 사과의 방식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까? 사과를 하면 징계를 안 하고 음. 사과 안 하고 개기면 네, 대들면 점점 올라가고. 반항하면 세게 징계하고. 정말 유치하죠. 그래서 MBC는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가장 이때가 과징금 받을 때죠. 과징금 예, 가장 받을 센 때고.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심의를 하면 방송을 하면은 네. 일부분만 갖고 딱 캡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공정성을 자기들이 막 따져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지도 않아요. 거기서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법정 제재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원들한테 누가 이런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심의를 한다는 거는 방송 나간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여기서 설명할 때 태도가 공손하니 마치 무슨 자기들이 되게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네. 이제 약간 하대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뭔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아, 여기 정신 못 차렸네? 법정 제재. 주의 때릴 거 뭐 경고. 행정지도 때릴 거 법정 제재. 이런 식의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조폭 그냥 깡패들이 거의 뭐 돈 뺐을 때 막 이런 느낌처럼 와서 그냥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그냥 제재. 아무도 여기를 지금 견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론에서 대본을 쓰고 있는데요. 질문을 만들면서 계속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조합원들이 왜 그래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도대체 그 MBC에서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요? 시민들께. 왜냐면 저희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걸 직접 겪어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어야 되고 대응해야 우리가 되고. 정당하게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 뒤에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저희는 얼마나 힘들지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런 밖에서는 이슈일 뿐일 네. 수도 있는데 네. 이 내부에서는 이게 이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존재 방식에 대한 이 의문을 들게 하는. 근데 언론에서 것들이잖아요.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회의록이거든요. 네. 회의 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이 정도 두꺼워요. 네. 이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 숨겨져 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거기 회의 결과 보면 회의록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하나 가장 큰 가관을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 무슨 남북 관계에 대해서 누가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
방심위원이 지금 남북관계 책임 이걸 훼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왜 북한 김정은을 뭐 비판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가 잘못된 것이냐 뭐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져 물어요. 네.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은 다 각자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방심위원 생각 다르고 제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방심위원처럼 생각 안 하면 다 불공정하다고 해서 이걸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만약 일본 문제 다룬다, 뭘 문제 다룬다 다 5대5로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다 주관들이 있고 다 기계적으로 5대5로 다룰 거면 방송이 뭐하러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 똑같이 멘트만 보도하고 있지. 그럼 어떤 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신장식 하이킥에서 신장식이 이제 무슨 자기 의견을 내요. 신장식의 오늘이었나? 네, 오늘. 하여튼 앵커가 자기 소감 이야기 네, 코너가 네, 있어요. 네. 앵커가 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사람 생각은 틀렸다는 게 방심이 개인 생각은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지. 그걸 갖고 생각이 다르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방심위 위원들이 언론인들에게 사상 검증을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요.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서 불온서적인 네.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거 말하고- 누가 생중계했으면 좋겠어. 네. 선거방송 심의를.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미쳤어요. 아 이게 정말로. 가장 센 발언이에요? 네. 아 진짜요?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게 아 그 시민 방송을 그때 막았었잖아요. 네. 이제 직접 알게 하는 것도 본인들도 두려운 거라는 거죠. 언론에서 좀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그러니까요. 있게끔 많이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언론학사를 진행하는 저도 그렇지만 알기가 힘들거든요. 방송심의위원회가 뭐라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2주에 심의 하나씩 정해서 네. 우리가 또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못 들어와.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하게 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류일임 위원장의 불허로 심의 업무에서 배제되고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네. 되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업무 복귀가 됐는데 왜 회의에서도 심의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이유가 뭡니까? 류일임 위원장이 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9분으로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고 그것도 이제 3명은 대통령 추천, 국회의장 추천이 3명인데 이제 그것도 여야가 2대1 구조로 이렇게 가져가고 또 이제 국회 그 상임위원회 이제 과방위가 또 여야 1대2 구조로 해서 정권과 여당이 6,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이 3, 이 구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 방송에도 저희 출연하셨지만 이제 김유진 위원과 네. 그때 옥시찬 옥시찬. 위원님 두 분이 해촉이 됐잖아요. 네. 그 옥시찬 위원 거는 오늘 아마 뭐 기각이 됐다고 네. 얘기를 들었고 김유진 위원은 그 가처분이 이제 인정이 네. 돼서 해임이 이제 부당하다고 해서 위원 신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3월 5일 그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네. 있어서 그 저기 김유진 위원께서 그 이제 나오셨고 나온 상황에서 근데 유일임 위원장과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2명에 대한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분 오 위원님의 그 가처분도 지금 진행 중이다. 어제 시점에서는 네. 진행 중이다 하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김유진 위원이 사실상 그 방심위원으로 활동을 재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사실 막은 거죠. 그 이유 근거가 뭐냐고요? 왜 막냐고요? 그 유일임의 발언은 네. 그러니까 그 옥시찬 위원이 가처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 그럼 뭔 상관이에요? 김유진이랑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사안이 진행 중이니 네.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 판단하겠다. 그래서 말은 근데 안 돼요. 네. 오늘 이제 결국에 옥시찬 위원회 그거는 이제 기각이 됐지만 네. 그 두 분이 해촉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다시 두 명을 임명했어요? 위촉을 했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렸냐면 대통령 몫이 3명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 법에 규정인데 그게 이제 4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나가야죠. 한명 나가야죠. 그-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완전히 뭐 이정옥 편법적인 씨라고. 상황이 돼 버린 네. 거죠. 그게 이정옥 위원이 지금 돼 있는. 근데 근데 그것도 아까 안 나가고 있는 거고 내보내지도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상은 대통령 추천은 3명이어야 되는데 대통령 4명이 추천이 돼버리고. 4명이 돼 있는 대통령이 과하게 방심위에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전체 회의는 들어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한 소위, 예. 거는 방송 소위거든요. 네. 이거 이제 전문 분야 소위라서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전체 회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거든요. 아니, 그 소위도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나왔으면 빨리 정리를 정리해가지고 해줬어요. 하면 네, 되죠. 네, 근데 네. 이거 뭐 소위를 다시 꾸리려고 하면 시간이 흐르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졸해요. 그러니까 법원 결정이 났으면 사실 네. 좀 반성을 하고 네. 그럼 바로 뭐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자신이 회촉한 사안이 법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판정을 내려준 걸 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거는 김유진 위원에 대한 그냥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직권 네. 남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네, 불법은 쌓이지만 국민의 근심만 쌓이고 이 사람들은 뭐 쌓이는 게 없네요.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오늘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네. 의료인들한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 의료인들에게 네. 네. 정말 선택적인 어, 그런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자유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자유는 없어요. 그 그러면 사람. 방통위는 몇 대 몇 구조로 되는 거예요, 지금? 11명이에요? 아니. 방심이 심의 아니, 방통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방통위. 심의위원회, 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거랑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 있는 거기가 네. 방송통신. 2인 체제. 여기는 방송통신에 대해 심의하는 여기 심의위원회. 몇 거기가 9명 아까 위원이 9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여야 구조가 6대 3이라는 거. 거기가 지금 조금 복잡한 게 아까 대통령 여기 늘었다고 333 했잖아요. 아, 그럼 늘었는데 10명이야죠. 거기 한 실제로 명은 또 아직 그 위촉을 안 국회들 하고. 목에서 추천받은 2명은 위촉을 안 했어요. 위촉을 안 한 상태야. 불편하네. 저희도 너무 복잡해. 힘드네. 네. 너무 노력하지 않겠어요? 방통위는 5명. 네. 방심위는 방심위는 9명. 네. 근데 9명이 지금 구인 체제는 아니에요. 아, 부인이 지금도 다 부인 없어요. 체제가, 예, 그럼 채워지지 지금 않은 몇 대 상황에서? 몇인데요?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김유진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지금 7명. 7명인 네, 거죠. 7명. 7명. 네. 그럼 6대 1이야, 6대 1? 네, 6대 1. 6대 1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김유진 위원이 늘었으니까 지금은 8명이 됐겠죠. 8명이 됐겠네. 네. 저 태어나서 이렇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고 저도요. 네, 쉽지가 않네요. 헷갈리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랑 심의위원회도 헷갈리고 아, 근데 이 뭐- 위원회 구조도 헷갈리고. 핵심은 껄끄러운 그 김유진 위원 그 네. 유일임이 봤을 때 이 정권이 봤을 때 껄끄러운 저희 야권 추천 쪽에서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렇게 탄압하고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맞는 뭐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이따위에 그냥 심의만 계속 남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5대5의 네. 기계적 규정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하는 사람은 여당 6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없이. 아, 그럼 지금 내부에는 뉴이름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유진 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 한 분 더 있는데 두 명. 그 한 분이 이제 김유진 위원까지 없어지고 자기가 야권 추천 한 명만 남으니까 심의에 참석을 안 하지 했었죠. 않으셨죠. 이제 네. 김유진 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구성이 그러니까. 다시 되면 네. 심의에 이제 뭐 참석을 하든지 하겠죠. 그렇더라도 숫자상 네. 여가 훨씬 맞네요. 많은 구조에서 심의가 이렇게 되니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기괴한 심의를 하고 있는 방심의 류일임 위원장의 속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류일임 위원장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류일임의 속내가 무엇인지 칠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류일임의 속내, 거기서 하나 류일임에게 하고 아 싶은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둘 중에 한 분. 이거 한 분- 당연히 교수님이 쓰셔야죠. 언론학자로서. 제가 저랑 질문을 유림이랑 뭔 상관이에요?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 언론학자로서 류일임의 속내가 어떤 건지 네.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님으로서.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우리 유은혜 씨랑 되게 비슷한 속내가 아닐까 싶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럼 고지 부장님이 생각하시는지 제일 잘 아시는 댓글에 거 많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류일임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괴하게 심의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 300분 넘게 계신데 채팅창에는 김건희님과 강채님과 심은정님 그리고 이민호님도 오셨군요. 정희동님, 의천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로 코코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쓰신 분 있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최영기 교수님부터 뭐라고 쓰셨어요? 영어를 저는 이제 좀 배운 티를 냈습니다. 네. Be all back. 아, 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디올 의사총 파업 때 나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는 약간 어떠한 퇴행적인 상황들을 네. 빚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떠한 어떤 BACK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유 이런 거 그냥 방심이가 이런 식으로 심의한데 저거 하면 이제 불공정하다 그러고 의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네요. 네, CK로 하고 네. 이거 이제 심의에 걸릴 수 있으니 파우치로 써야 돼요. 디올백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신박했습니다. 디올백. 자 그리고 M님, 우리 T님이 네. T님 먼저. 난 신이다. 무릎 꿇어. 류일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방송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들은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람은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언론인들은 무릎을 그럴 꿇지 수 없죠. 않았으면 네. 꿇고 있잖아요 지금. 꿇고 있다고. 네. 여사라고 하잖아요. 여사라고 하는 언론인 분들 네. 이분에게 TBS 라디오 좀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M님. 저는 내가 이동감보다 한 수위다. 세수인 이 와중에도 얼마나 지금 되게 능력을 우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그 방송자 기술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했던 사람도 결국은 장악에 실패하고 이제 탄핵 몰리니까 그만두고 날아갔는데 네. 자기는 정말 이 심의 처음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심의를 류일임한테 시켰을까 싶은데 네. 정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건건이 아무것도 얘기 안 되는 것도 다 끄집어다가 심의하면서 제재하고 하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벌점 몇 점까지 쌓아야 되나 MBC가 너무 이거 비상식적이고. 올해 끝나면 거의 한 뭐 수백 점이 쌓일 상황인데 그게 우리도 정한다고 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 모든 간부들이 매주 방심위에 관련해서 오늘 뉴스에서 왜 글자를 이렇게 썼고 CG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소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류일임은 사실 되게 자기가 내가 방송장악 이동관보다 내가 낫다라고 아마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있어요. 과거에도 이동관이 컴백 못하게끔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어야죠. 발도 못 들여놓게끔. 그러니까요. 류일임 분도 그때 마찬가지. 윤석열 네. 네,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동관이 거기서 수사를 받았던 거니까. 네. 네, 네. 류일임 위원장도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탄핵도 안 되잖아요. 맞아. 이게 민간기구라. 민간기관이라는 방심위원. 탈을 쓰고 있어. 네. 자, K님. 저는 자기 발전이라고 썼는데 자기 발전. 이분은 경쟁자가 많아요. 박리 사장도 경쟁자예요. 지켜야 될 자리. 경쟁자 경쟁자고 이동관. 그 새로 오실 그 김백 그분도 김백두 경쟁자. 경쟁자. 자, 지금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뭐 이게 사회 우리의 기반 우리 공동의 자산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자신만의 망가지고 이런 것들 짧게 사는 그냥 하루살이 네.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권력 요거 잡는 게 저는 목표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쟁자는 많아. 두 분이 연결되시네요. YTN은 네. 그렇네.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존재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미친 존재감을 뽐내야지만 이 그렇게 간택받을 너무 수 많은 있는 피해를 거죠. 주고 있네요. 그 그러니까요. 존재감 뽐내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와인님 네, 저는 유일임 탈퇴. 어. 해야 한다. 깨알 같은 유머. 유일임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여기서 저뿐이 없잖아요. 네. 그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적인 욕망만 가득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네. 그 자기가 기자하면서 만난 모든 네트워크를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충성하게 만들고요. 누나 음식점 홍보. 시대만제. 네. 어떤 자리를 가든지 좀 더 높은 자리를 가서 네. 본인에게 이익이 되려고 해요. 아마 본인은 이 장관급 인사인 방심위원장이 돼서 황골 탈퇴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탈퇴가 아니고 탈퇴다. 빨리 탈퇴하기를 네. 언론에서. 지금 한간에는 그래서 그 급자를 떼고 싶어 한다는 욕망에 장관급이 아니라 장관이 되고 싶어 한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영전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네, 언론인 분들 다시는 이런 언론 장악하는 사람들 발도 못 붙이게끔 반드시 이렇게 기록 남겨가지고 처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방송 장악에 아주 최선봉에 섰던 MBC의 김장경. 김장경. 이 사람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힘의 네. MBC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명박근혜 하려고요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의 우리 맨날 얘기했던 사람 중 하나의 가짜뉴스 무슨 괴담 네. 방지 특별위원장인가 네.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그 비례 위성정당의 비례 후보로 신청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국회의원 나왔더라고. 될 수도 국회의원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근데 받은 건 아니죠. 받은 건 아니고. 심지어 그 김장겸 전 사장은 법적인 그까지 그 사면시켜줬잖아요. 사면시켜줬잖아요. 누가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방송. 네. 정말 총선이 중요합니다. 네, 총선 너무 진짜 중요해요. 네. 너무 이제 날이 갈수록 너무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유일한 탈출구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무당층이 많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천의 잡음이 심하다, 여기는 뭐 공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행태를 보고 아 여기는 잘한다, 못한다를 알지. 근데 내부적으로 그걸 좀 부연 설명해주는 언론들이 있다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 중요한데 지금 총선에서 제가 봤을 때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폭망하고 있다, 막 공천 시끄럽다,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총선 때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셔가지고 이 무도한 정권에 그래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네.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은 좀 심판받는다 이런 게 좀 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민주당이 못 하고 있죠. 민주당 요새 문제가 많긴 한데 네. 그게 뭐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이 시민을 이런 좀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심의 약간 하고 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300분 넘게 최대 360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네. 분들이 총선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언론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길림의 한 줄평 말씀해 주시고 민원연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연 후원회원분, 네. 민원연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대표님? 민원연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결집된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네. 언론을 민주화시킨다는 말이 지금처럼 필요할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를 위한 언론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언론을 만드는데 우리 민원연이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활동가들과 함께 이걸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뜻이 있는 활동가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으니 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네. 바로 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 줄평인가요? 오늘 한 줄평. 오늘 한줄평 네. 우리 오늘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90여 개 단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을 막아도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네. 언론 장악 저지를 반드시 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자 쓴 김에 한마디 네, 두 마디 하셔도 해도 됩니다. 될까요? 지금 방심위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법이 판치고 그다음 편법이 네, 아무렇지 않게 자행돼도 그게 통용되는 사회, 네. 그 통용되는 사회 만들어주지 않기를 너무 시민들께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네, 총선 잘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2주의 미션 여러분들 YTN 유진그룹 불법 매각 탄원에 동참해 주시고 더보기란에 가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요것도 함께 해주시고 민원연도 후원해 주시기 요거 이렇게 세 가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화나는 끊이지 뉴스가 않아요. 굉장히 많았네요. 올엠님 감기 걸리셨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심이가 저를 화나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정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의록 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무도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언론인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이미지와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뵙고요.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